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 1000마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모든 위험은 높게 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고점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이다. 싸게 매수하고 맥점에서 매수하면 물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손실을 볼 리도 없죠. 오늘 HLB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느낀 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유튜버라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또 이번에도 저번이랑 비슷한, 그리고 더 앞에는 2019년도 이때랑도 비슷한 그런 심리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되는 것 같고 또 그 반복될 때마다 보이는 심리적인 현상들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렇게 주식시장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에 느낀 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제가 처음 뭔가 투심이 좀 이상하다, 전환된 것 같다, 바뀐 것 같다 라는 감정을 느낀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르고 끝났었죠. 2.83%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9.15% 그리고 시간 내에 3% 정도 더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었죠. 최근 급등 중 가장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라이브 할 때 2019년도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초급등하니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목표가들을 많이들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목표가를 얘기하는 것들은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목표가들을 20만원, 30만원 얘기하는 게 2019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0만원 이렇게도 나오고 굉장히 부푼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그 라이브 때 그런 굉장히 부푼 희망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뭔가 기존의 투심과는 달라진 것 같다. 왜냐면은 그럴만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초급등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지난 금요일에 느꼈던 것들은 제가 2019년도에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라이브 했었거든요. 2019년도 초급등할 때도 이때도 제가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분위기를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제 라이브를 다시 보시면은 그렇게 말했던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주말에도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하나의 법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번 반복되어 오는 현상인데요. 뭔가 굉장히 화가 나시고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불평불만 하시는 소수의 몇몇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짜증이 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보통 주말에 있거든요. 저번 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그런 게 생겨났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동안에 그런 투심의 변화를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이거는 유튜버라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기하게도 과학적인 지표인 것처럼 오늘 딱 조정이 나왔습니다. 엘생은 마이너스 8%, 시초가에는 갭이 떴었거든요. 2% 갭이 떴는데 마이너스 8%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냥 내려 꽂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처럼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금요일과 주말에 이런 투심 변화는 좀 공통적인 현상 같고, 제가 또 특이하게 이 나노코박스로 급등했던 이 시기에도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 요 고점 부근에서, 진짜 고점 부근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매수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 당시 제 라이브를 기억하시는 분은 저의 반응을 정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은 못하고, 사실은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저 여기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대놓고 요거 고점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니까 그분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부푼 희망을 갖고 매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차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부푼 희망이 좌절로 바뀌게 되면서 온갖 원망, 후회,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탓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 지인과도 사이가 좋을 순 없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가 저 나름대로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왜냐하면은 7만원이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하지만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더 갈 수 있는데 제가 또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더 갈지도 모르는데 더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제 의견에 따라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예상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숨을 쉬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결국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높게 사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왜 밑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다 올라가서 꼭지에서 사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는지 저도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손실을 봤던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다 높게 사서 그랬구나. 밑에서 사면 되는데 왜 위에서 샀을까?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자책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단기 고점이잖아요. 여기 바로 저항을 맞은 흔적이 있죠. 자, 그런데 종목별 투자자 볼까요? 여기에서 또 개인이, 또 누군지 모르는 개인들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18일과 19일, 특히 19일에 많이 샀죠. 18일과 19일은 고점 찍은 날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여기 이틀 동안, 특히 요 19일에 많이 샀거든요. 여기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물린 거죠. 절반 정도는 위에서 샀다면 이날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물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더 물린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아니,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여기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5월 2일부터 5월 10일이면은 딱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이렇게 초급등할 때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HLB는 장투 초고수분들이 많으십니다. HLB는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다 여기에서 매수해서 낮은 가격에서 거의 최저점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뭐 34만 주, 90만 주, 23만 주 다 매도를 하잖아요. 요 올라갈 때 이미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서 18일 날, 19일 날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왜 매수를 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매수한 개인들은 지금 다 크거나 작게 손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악성 매물대가 되면서 또 회사의 안티, 불평불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 밑에서 샀으면,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HLB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여기서부터였거든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매수를 못하고 꼭 다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 물론 여기서 단기 저항을 맞았지만 또 조정을 거치고 나서 돌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장기 고점이 아니라 현재는 단기 고점을 맞은 상태다. 단기 저항을 맞은 상태다.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저항 바로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는 거죠. 지지선에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 저항에서 매수한다? 당연히 내려가는 게 확률이 더 높죠.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것은 확률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가 어려운 거죠. 왜냐? 저항은 계속 저항을 맞다가 한 번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가자,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HLB는 제가 지켜본 한에서는 절대로 조용히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요란하게 갔죠. 시장의 관심을 한 몸으로 받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HLB가 급등하면서 갑자기 제약바이오 투심이 살아나는 섹터 자체의 분위기도 바꿔버리는 게 HLB였죠. HLB는 이 종목 특성상 신약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용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조용히 가나요?
조용한 척을 하려고 해도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 당일 캔들이 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평소에도 조금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주가가 왜 더 못 가느냐? 왜 주가가 조정을 받느냐?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 아니면은 왜 주가가 급등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아야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를 알면은 주가가 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현재 HLB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 한 명이 개인 유튜버 한 명이 HLB 좋다고 말해서 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HLB 회사에서 가남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그 강력한 뉴스 기사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초급등한 겁니다. 재료의 크기, 재료의 연속성, 그 다음 추가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만약에 없다면, 있다면 또 일정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공매도 수급 같은 것도 있겠고요. 재료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패턴을 분석해 보았다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원래 종목 특성상 조용히 갈 수가 없는 기업이고, 진짜 조용히 가는 기업은 이런 HMM 같은 거죠. 벌써 시가총액이 14조 7천억 원이거든요. 지금도 슬금슬금 조용히 올라갔죠.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굉장히 조용히 슬금슬금 올라왔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이런 종목은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왜냐? 요 횡보하는 기간만 해도 벌써 한 3, 4개월 되잖아요. HMM이야말로 정말 조용히 제 갈 길을 슬금슬금 조용히 가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조용히 가는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럼 HMM 같은 걸 해야 되죠. 여기가 지금 최저가 3,750원이고 지금 3만원이니까 거의 10배 갔잖아요. 거의 1년 만에, 2년 만에 10배를 갔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대략 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10배를 갔습니다. 조용히. HLB 급등한 거 이번에 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배도 좀 안 되는데 HMM은 한 10배 갔죠. 이런 거를 찾아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잘 찾아보면 저점에서부터 조용히 슬금슬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종목을 알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용히 가는 종목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죠. 적어도 HLB에서 조용히 가는 걸 바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이때도 조용히 못 갔죠. 항상 조용히 간 적이 없습니다, HLB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조용히 가고 있는 종목은 있는데, 그런 종목이야말로 진짜 조용히 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굉장히 조용하게 갑니다. 슬금슬금 가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언급조차 안 되거든요. 나중에 고점이 돼서야 언급이 되면서 급등하는, 그리고 시세의 피날레를 보이는 사례들은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차트를 둘러보다가 와, 이거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다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면서 초급등하고 마지막 피날레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HMM 말고도 또 하나 예시를 들어주면 이 KMW, 요것도 저점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야 이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았죠. 이것도 조용하게 슬금슬금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유튜버로서 느낀 투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세 줄 요약입니다. 사실 네 줄 요약이죠. 이 요약은 사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실수하는 것들이죠. 한번 읽어보면요. 주식 투자의 모든 위험은 높게 사기 때문이다. 왜 급등 전에 매수하지 못하는가? 왜 상승하는 도중에라도 매수하지 못하는가? 왜 하필 단기 저항 맞고 멈출 때 매수하는가? 주식 투자가 정말 신기한 거는 요 급등 전에 또 용기가 안 나죠. 상승하는 도중에는 더더욱 용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단기 저항 맞고 나면 용기가 생기죠.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주식 투자는 절대 높게 사면 안 됩니다. 주식 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죠. 어떤 주식 초보가 주식 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살 비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